안녕하십니까.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한국 동지께서 발제하신 것은 이제 제3차 전제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이제 이미 시작했다. 이런 이제 기조이고, 이제 대만 동지께서 발제하신 것은 양안 관계에서 볼 때 아직 전제의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미국이 관리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기조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는 토론자 입장에서 대만 동지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 동지께서 발제하신 것은 너무 현재의 긴장도 세계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 토론문은 주요하게는 우리 한국 동지의 발제에 대한 이제 비판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국주의자들은 현재 전쟁을 확장할 기력이 없다. 이게 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이 우선 이제 제3차 대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우리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물론 이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그리고 이제 이란 이스라엘 간의 이제 부분적인 충돌, 이렇게 이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쟁은 엄연히 국지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국지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걸 절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발제문에서 제기된 이제 쟁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만 해협의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 동지는 이제 평화적 경로가 이미 닫혀서 비평화적 경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런 기조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만 해외 전쟁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다. 대만 문제는 여전히 이제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는 이제 가까운 장래에 대만 해외 전쟁이 터지면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2016년에 미국의 이제 전략연구소 랜드 연구소 유명하죠. 우리 한국 전쟁에서 중국군의 이제 참여를 예측했던 이 연구소인데, 거기서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보면은 이제 당시에 2016년에 전쟁이 나오면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7, 8년이 이제 지난 지금 중국은 그 사이에 항공모함 2대를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지스함, 현대적 이제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스함에서 구람수에 있어서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으로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의 격차를 급격히 좁혔습니다. 그 사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새로 당선된 이제 라이칭거 총통, 이 사람이 이제 강경 독립분자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을 제어할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 이제 2004년경 이제 그때 이 라이칭거보다 훨씬 더 독립분자인 이 천수회이 그때 독립을 한창 시도했을 때 제어했듯이 이번에도 이제 제어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이제 집단 서방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막대한 군사 원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쇄이 짙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상당히 원기를 상실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또다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분쟁이 일으킬 여력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미국과 이제 집단 서방, 아까 이제 2부에서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달라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중석에서요. 상당히 경제 위기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70년대에 한번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꾸 이제 금리를 낮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낮추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물가가 높고 하나는 재정 적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언론들은 이제 재정 적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사실은 엄청납니다.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1조 달러씩 지금 미국 재무부에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만 해도 7천억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현재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조만간에 폭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심각한 경제이기 때문에 더욱 힘이 약해지고 발목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서방 언론이 2027년까지 대만 해역에서 이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자주 언급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대만 동지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중국 위험론을 내세워서 일본, 남한 등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중국의 경우는 당사자인 중국은 어떤 입장이냐? 이 평화통일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만이 노골적으로 이제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한 이 원칙을 이제 고수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 중국으로서는 이제 급할 게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격한 국력 차이 때문에 저절로 대만은 중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굳이 무력 통일이라고 하는 모험적인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고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결론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의 이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 동지께서는 현실이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감 대립이 코리아전 이래 가장 높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렇게 진단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전제 한국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역시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한국 전쟁을 발발하려고 한다면 우선 이제 미국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몇 차례 그동안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제 핵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영변의 이제 핵 발전소 핵무기 시설을 공격할 것을 이제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는데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에 94년에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시 행정부 때 2003년에도 다시 북한 핵시설 폭격을 고려했지만 그 당시에도 다시 이제 결론은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한번 충돌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공격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렸고 당시 그런 이제 세 번에 불가능한 판단이 내렸는데 그 사이에 또 상황은 변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제 실전용 핵전력을 상당 정도 보유한 그런 상황이겠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이제 선제 공격은 더욱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북한에서는 먼저 핵 무기를 사용할 그런 이제 동기가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북한 핵은 기본적으로 방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역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미국의 핵보복을 받기 때문에 자살입니다. 사용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한의 윤석열 정부가 먼저 전쟁을 이제 도발할 거냐? 그거 역시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 정부는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국회에 몰렸어도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승리했다라고 하면 합법적인 이제 파쇼정부, 그래서 노동 탄압을 시작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여소야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지금 레임덕 현상에 이미 이제 빠져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부, 자영업자 몰락 이것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조만간에 전면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한국의 이제 재벌 세력을 비롯한 이제 통치 기구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지난 이제 97년 IMF 사태 때 보듯이 야당의 협조를 얻는 이제 보수대납을 추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역시 전반적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조만간에 깨질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전쟁 위험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신냉전 규정을 우리 한국 동지께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 역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신냉전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은 신냉전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신냉전 구도는 객관적인 이제 사실이 아니고 즉 현실이 아니고 하나의 현대 제국주의 세력들이 바라는 전략입니다. 전략도 이제 수세적 전략이죠. 이전에 이제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자기네들이 세계를 통일했는데 지금은 이제 밀리다 보니까 진영을 가누려고 하는 이제 수세적인 그런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들의 어떤 바람이고 하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국가를 이제 추진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신냉전이 다시 도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냉전에 반대하고 있고 현재 이런 이제 다국가 세력이 주류를 우세를 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냉전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다. 이런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기 지나치게 전쟁 위기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자칫 이 같은 이제 정세 인식은 이제 좌편향에 빠지기 쉽고 그럴 경우는 오히려 적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정피자들은 이처럼 이제 대결 분위기를 부추겨서 진영 가르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